안녕하십니까. 엔디어 발치유센터 원장 이병화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소금의 이게 표지입니다. 소금의 진실, 그 다음에 여기 천일염 종류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염, 뭐 여러 가지 뭐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 우리가 소금을 원하는 대로 섭취하라는 그 대전제 아래 이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제임스 디니콜란트 니오, 미국에서 존경받는 심혈관 학자이며 오랫동안 소금에 대한 연구한 학자입니다. 또 약학 박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소금에 대해서 계속 그 집필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이 당신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이건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매우 공감하며 실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약을 대신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약은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한 100년 전부터 현대의학에서 건강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어서 고혈압의 요인이며 각종 질병의 요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을 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뭐 저염식이 좋은지 알았는데 오랜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서적을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소금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금의 진실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할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당뇨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의 요인이 되고 내 몸에 질병의 악순환이 되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결국 소금은 우리 건강에 척도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구성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소금에는 미네랄이 자그마치 80여 종이 있어요.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소화기관과 근육과 모든 작용이 정지가 됩니다. 미네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금에 나트륨과 염소가 95% 이상 있고 5%가 기타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g 중 나트륨이 38g, 그 다음에 염소가 59g, 나머지는 종합 미네랄이 한 5g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염은 비참한 것이다. 저염은 위험한 것이다. 참 대단한 어필입니다. 저염이 비참하고 저염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만큼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언급이죠. 우리 몸은 소금이 필요하도록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저염 지침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전래된 지식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소금을 연구한 학자로서 석학으로서 과학적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저염식은 옛날부터 100년 전부터 잘못된 이론이 형성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몸을 이렇게 나쁘게 처리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짜 범인은 설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금은 국가의 만성적인 질병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은 만성적으로 질병을 만드는 요인이 아니고 하나의 건강의 지름길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대단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소금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닌겔 주사를 수액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트륨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소금이 들어가고 포도당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소화에도 관여하고 세포나 간, 뼈의 형성과 강도, 탈수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세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 기능과 뼈,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생식세포,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제2세를 생신하는
임신과 연관된 세포들이죠. 그 다음에 근육에 적절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원활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과 뇌도 장기간의 체적인 신경 자극 전달 물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 심장의 건강과 뇌도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자극의 원소들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미네랄에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이게 소금의 중요성을, 나트륨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예. 인간의 신장엔 하루에 1.4kg에서 1.6kg까지 소금을 걸러낼 수 있다 합니다. 많은 양이거든요. 매일 섭취하는 소금 양보다 약 150배 이상 더 배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소금을 아무리 짜게 먹어도 우리 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보건기관에서 6g의 소금을 권장합니다. 소금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6g도 5분마다 이 양을 소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아주 소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염을 하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신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저염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신장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저염식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 논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염식은 에너지를 천천히 고갈시켜 비만이 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염식이 비만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7에서 15g을 소금을 섭취했을 때 질병이 많이 낮춰진다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마비, 비만, 신장질환들은 소금 부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소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도 소금이요, 땀도 소금이요, 세포도 소금이요, 세포도 소금물에 잠겨 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소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체의 체액은 바닷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닝게를 맞을 때도 거기에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건강에 매우 밀접한 것입니다. 또한 신장질환에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다 합니다. 신장질환에는 저염을 현대의학에서 원하지만 여기서는 많이 필요하다 합니다. 나트륨 양이 섭취하는 것보다 소변이 더 많이 나온다면 소금을 낭비하는 신장질환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많이 배출하게 된다는 것은 신장질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소금을 더 많이 15.6g이나 18.2g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출이 많으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저염식 지침을 따른 결과로 신부전증이 생기고 순환 허탈로 이어지고 소금을 낭비하는 신장질환 환자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아주 정말 대단한 언급을 하십니다. 신장질환은 저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염식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손상되고 신장의 혈장 유량과 여과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혈액 투석 환자도 실제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장에는 많은 염증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때 소금이 들어가면 장에 염증성 생물들을 다 제어하기 때문에 아주 소금을 많이 먹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체는 하루에 약 9g에서 15g 이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염식은 성욕, 임신 가능성, 정자수, 유아 체중 감소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가 임신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발기부전, 피로, 수면장애 등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가임기를 늦어지게 해서 임신을 잘 안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부신 문제로 인해 염소모성 신장을 가진 여성은 특히 저임신율과 저출산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 또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저염식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임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유산 확률이 증가되고 유아 사망률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산모의 출혈 위험이 증가되고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신장기능 손상의 위험이 높고 저체중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럼 앞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하루에 9에서 15g 이상 섭취하면 됩니다. WHO에서는 6g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종류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통해서 천일염 종류는 뭐 사암이나 히말라야암이나 세계적으로 많은 소금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런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된 시중에 좋은 소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수에 죽염을 타서 섭취해도 좋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천일염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건강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혈액을 현미경으로 봐더라도 아주 정말 건강합니다. 제 자신도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소금을 일시적으로 안 먹던 분들이 먹으면 그 혈관에 삼투압 현상들이 나타나서 수분들이 막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혈압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혈압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놀래고 막 당황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소금을 섭취하시면 나중에 혈압도 정상으로 이렇게 안정됩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금술을 마실 때 그냥 거북하고 좀 몸에서 안 받는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은 몸에서 소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싱겁게 먹어서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소금물을 먹을 때 마시기 좋고 기분 좋고 잘 넘어가면 이것은 소금이 부족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소금물을 마실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맛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소개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저 예를 봐서라도 소금 건강을 통해서 많이 소금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